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오노석입니다. 자, 커마 1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부분합, 그리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리고 픽업 테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본강의 들어가서 실습도 하고요. 개념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쉽게 풀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간단한 개념,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은요. 자, 이런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보통 뭐 데이터를 1 입력을 하고 2 입력을 하고 뭐 3 입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만드는데 물론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서 어떤 그 문서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쉽게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S 오피스 내에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액세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은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데이터를 모아둔 것을 데이터베이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들이 있죠. 자, 이런 파일들은 액세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만 사실 이 파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엑셀에서도 이 파일을 가지고 와서 마치 엑셀 프로그램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 상당히 좋겠죠. 직접적으로 엑셀을 이용해서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파일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로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다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엑셀하고 호환되는 그런 이제 파일 형식들만 가지고 오기가 가능합니다. 자, 본강의 들어가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부분 합하고 픽업 테이블. 자, 이런 것들은 데이터 분석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것과 이런 기능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이런 뭐 경우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학교 내에 전산실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그 성적이 있을 수가 있겠죠. A라는 학생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에서 쭉 이렇게 해서 1학년 1000명에 대한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보고서를 만드는데요. 이런 보고서를 만들고 싶어요. 자, 이쪽에는 과목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 이쪽에는 이제 학년 하고 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1학년 1반 학생의 뭐 국어 점수 총점, 국어 점수, 그다음 수학 점수 총점, 뭐 영어 점수 총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반별로 해서 과목을 표시하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고 싶어요. 자, 이런 보고서가 있으면은 그 반별로 해서 취약한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충 수업을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각각을 다 계산을 하고 함수를 이용하고 이런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픽업 테이블이라든지 부분합 이런 분석하고 요약하는 그런 기능만 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냥 쉽게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1분도 안 걸립니다. 30초도 안 걸립니다.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문제 풀이하기 전에 부분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부분합 기능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커마 1급 필기 합격자 명단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필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합격 여부가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필드가 될 것 같네요. 자, 만일 이제 제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는요, 합격 여부를 이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자, 부분을 나누는데 합격하고요, 불합격하고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를 해서 합격자의 인원수 그리고 불합격자의 인원수,
각각이 몇 명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래에 있는 표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불합격자는 위쪽에 있고요. 그때 불합격 개수가 7이 되고요. 자, 합격자 리스트가 있고요. 자, 합격 개수가 있고요. 그리고 합격자하고 이제 불합격자를 합친 전체 개수를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정렬을 하고, 자, 이것의 개수를 구하는 뭐 카운트 함수라든지 이런 함수를 이용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요. 부분합을 이용하게 되면은 한 번에 쉽게 분석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가 있으면은 일단 데이터의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 부분합 계산을 할 거냐, 부분합을 적용을 할 거냐, 범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에 가시면은 윤곽선에 보시면 부분합이 있는데요. 일단 이 상태에서는 부분합을 실행을 해서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정렬입니다. 데이터를 그룹화를 하려면은 일단 정렬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렬에 가셔서, 자,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오름차순 하셔도 되고 내림차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일단 정렬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정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부분합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부분합에 가셔서, 자, 부분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먼저 그룹화할 항목, 자, 그룹화할 항목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합격 여부를 그룹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 여부가 불합격이냐 합격이냐 이런 식으로 그룹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계산할 함수, 자, 우리가 개수를 구하는 거죠. 총 건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를 이제 사용할 함수로 해서 적용을 할 겁니다. 여기서 개수를 구할 거냐, 합계를 구할 거냐, 평균, 뭐 최대값, 최소값에서 쭉 있는데요. 함수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선택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부분합 계산의 항목은 이제 합격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구할, 자, 개수, 함수가 이제 적용을 할 대상이 있어야겠죠. 합격 여부는 그룹화할 항목이 되는 거고요. 그룹화할 항목이 되는 거고, 이제 함수하고 계산 항목,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이 보셔야 돼요. 합격 여부에 대한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불합격자하고 합격자하고요. 나뉘어서 그룹화되어서 각각의 이제 분석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1번, 2번, 3번에서 이런 어떤 기호가 하나 생겼죠. 이것을 윤곽 기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분합이 적용되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데 마이너스 기호를 한번 눌러볼게요. 플러스 기호로 만들어지면서 불합격자 리스트가 숨겨졌네요. 자, 이것을 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하게 되면은 각각의 그룹들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플러스를 클릭하게 되면 그룹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르게 되면은 전체가 다 이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윤곽을 잘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룹이 두 개의 그룹은 나뉘어져 있잖아요. 자, 1번 누르게 되면 동일합니다. 자, 전체 개수만 나오는 거예요. 자, 2번 누르면은 각각에 대한 개수하고 전체 개수. 자, 3번 누르게 되면은 전체 리스트하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부분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도 쉽게 나와요. 자, 부분합을 산출하기 위한 실행 순서의 번호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일단 큰 그 개념 순서를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범위 지정하고요.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건 상관이 없는데요. 일단 정렬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부분합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순서만 기억을 하시면요,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범위 지정 먼저 하셔야겠죠. 범위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기 가번에 보시면 정렬시킨다. 자, 정렬 이제 하는 이제 방법을 좀 얘기를 하는 거네요. 자, 이렇게 정렬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자, 나번이 이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부분합 기능을 실행을 하고요. 자, 기능을 실행하게 되면은 그룹화할 항목이라든지 사용할 함수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중 부분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아닌 것은,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함수들입니다. 합계, 개수, 그 다음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숫자의 개수, 그리고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분산, 그리고 분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화를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함수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룹화를 했을 때 순위라는 것은 구할 수가 없어요. 순위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룹 내의 순위를 구한다.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룹 내의 합을 구한다든지, 그룹의 평균을 구한다든지, 그룹의 곱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은 됩니다.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다음 중 부분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분합은 실행하기 전에 계산하고자 하는 그룹을 기준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맞죠?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만 부분합을 실행할 때는 해당 영역을 셀 범위로 설정하면 된다. 그러니까 범위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합 작성 후 윤곽 기호를 눌러 특정한 데이터가 표시된 상태에서 차트를 작성하면 모든 데이터가 차트에 표시된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보세요. 이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죠. 전체 데이터고 윤곽 기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숨김 처리하는 겁니다.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데이터가 숨겨져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이 상태에서 일부분을 숨김 처리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만일 차트를 만든다. 자, 제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었을 때 지금 범위 설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는 안 나오는데요. 일단 박순여라고 해서 일단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데이터가 차트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화면에 보이는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에 모든 데이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설명이 틀렸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만 가지고 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자, 부분합의 그룹은 이런 이제 함수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윤곽 기호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윤곽 기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부분합 작업을 하게 되면은 워크시트의 왼쪽에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를 선택하게 되면은 전체 이제 결과만 이제 표시가 됩니다.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분합에서 그룹으로 사용할 데이터는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 방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부분합에서는 합계, 평균, 개수 등의 함수 이외에도 다양한 함수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거 외에도 다양한 함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분합에서 데이터 아래의 요약을 표시할 수 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분합을 실행을 했을 때 설정할 수 있는 대화 상자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것은 먼저 작성된 부분합을 지우고 새 부분합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합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범위 설정을 하고요. 부분합을 또 적용할 수가 있겠죠. 또 적용할 수 있는데 기존의 부분합이 적용된 상태 그대로 살리고 적용을 할 거냐, 아니면은 1번 부분합을 지우고 현재 만든 것을 적용을 할 거냐,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게 되면은 현재 적용하는 새 부분합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 자, 그룹 사이의 페이지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각각의 그룹 사이에 이렇게 점선으로 해서 페이지 나누기가 삽입이 됩니다. 자, 각각을 나누어서 이제 페이지 이제 출력을 할 때, 그때 필요한 기능이 되겠죠. 자, 데이터 아래의 요약 표시. 자,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룹에 대한 이제 요약을 표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두 제거는요, 부분합을 해제하는 겁니다. 부분합이 적용된 상태에서 범위 선택을 하시고, 부분합 실행을 하시고, 모두 제거를 선택을 하시면은 부분합이 제거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 중에서 부분합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주어진 겁니다. 자, 1번에 부분합은 서브토탈 함수를 사용하여 합계나 평균 등의 요약 함수를 계산한다. 자, 이게 갑자기 함수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사실 부분합이라는 것은 함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원칙적으로는 서브토탈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야 돼요. 자, 여기 7이라고 요약된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셀을 선택하게 되면요. 주소 표시줄에 보시면 함수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입력되어 있냐면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브토탈에서 3 그리고 쉼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서브토탈이 하는 역할이 이제 함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함수 번호가 들어가는데요. 3번 함수 번호는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개수. 자, 번호별로 해서 1번은 무엇이고, 2번은 무엇이고, 3번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번호별로 해서 있어요. 적용할 수 있는 함수가, 번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분합에서 사용할 함수를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는 쉽게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부분합 기능을 이용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서브토탈 함수를 이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함수들 중에서 번호를 알고 번호를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 대한 이 함수가 적용이 된 결과, 그게 7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합격 개수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이제 함수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을 한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하며 부분합을 구하려는 항목을 기준으로 정렬한다. 자, 정렬해야 되고 이름표 있어야 됩니다. 같은 열에 있는 자료에 대하여 여러 개의 함수를 중복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자, 함수를 하나의 함수 합계를 적용을 했다 해서 개수를 적용 못하느냐? 아닙니다. 합계도 구할 수 있고요. 개수도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부분합을 제거하면 부분합과 함께 표에 삽입된 윤곽 그리고 페이지 나누기도 제거된다. 그러니까 부분합 때문에 만들어진 것들은 부분합을 제거하게 되면 같이 이제 제거가 되는 겁니다. 자, 아래 그림에서 A 첫 번째에서 C 14번째 자, 셀까지 5행 3열로 구성된 표를 A 21번째에서 C 25번째 셀에 화면에 표시된 집계 내용만 복사하여 붙여넣고자 한다. 다음 중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요 내용만 복사될 것 같죠?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숨겨진 거죠. 숨겨진 데이터까지 다 복사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제가 범위 선택을 하고요. 자, 컨트롤 C 하고요. 컨트롤 V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V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체 데이터가 복사가 됩니다. 전체 데이터가. 그래서 되돌리기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사하는 방법이 일단 잘못됐습니다. 자, 방법은요. 일단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홈 탭에 가시면은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편집에 보시면은 찾기 및 선택이 있어요. 선택이 있습니다. 자, 찾기 및 선택에 가시면은 이동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동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동 옵션에서 선택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셀만, 자,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셀만, 자,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전체 데이터만 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것만 지금 선택이 됐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C 하셔도 되고, 홈에, 클립보드에서 이렇게 보면 복사가 있습니다. 복사하시면 돼요. 자, 복사하시고, 내가 원하는 셀에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자, 여기 붙여넣기 있죠? 붙여넣기 바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붙여넣기 할 때, 자,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 그 화살표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붙여넣을 것이냐,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붙여넣기를 클릭을 하고 다시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위에 클릭을 해도 같은 결과가 될 겁니다. 자,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아래 그림에서 A 첫 번째에서 C 14번째, 자, 셀까지 5행 3열로 구성된 표를 A 21번째에서 C 25번째 셀에 화면에 표시된 집계 내용만 복사하여 붙여놓고자 한다. 자, 다음 중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복사해서 붙여넣는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보통 생각하듯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 선택을 하고요.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붙여넣기가 될 것 같지만은 이것은 부분합이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룹에 대한 실제 데이터들은 숨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숨겨진 데이터까지 같이 복사가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범위 선택을 하고요. 복사를 하고 내가 원하는 셀을 선택을 하고 붙여넣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데이터가 다 복사돼서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자, 되돌리기 하시고요. 자,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자,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홈 탭에 가시면은 편집 있습니다. 편집 가시면은 찾기 및 선택이라고 있어요. 선택. 자, 클릭을 하시면은 이동 옵션이 있습니다. 자, 이동 옵션에 가셔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이것만 선택하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을 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십시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숨겨져 있는 데이터는 선택이 안 되고요. 밖에 있는 그 영역만 일단 범위 선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범위 선택을 했는 거예요. 자, 범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복사하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뭐 다른 보기는 다 틀렸고요. 자, 여기서 이동 옵션에 가셔서 화면에 보이는 셀만 선택을 하시고 다시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이런 단계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기 때도 나오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무슨 뜻인지 개념 설명 먼저 드릴게요. 위쪽에 보시면은 txt, 그러니까 그 텍스트 파일이죠. 메모장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요, 하나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가지고 와서 워크시트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파일 전체를 통으로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 이제 워크시트, 그러니까 시트 내에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도 입력을 하고, 뭐 정렬도 하고, 함수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차트도 만들고, 자, 이런 작업들은 시트 내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는요, 외부에 있는 여러 개의 데이터들, 자, 여러 개의 엑셀하고 호환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자, 그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실습을 통해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져올 대상, 자, 그 문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텍스트 파일이 되겠습니다. 자, 위쪽에는 이제 필드명이 되겠습니다. 필드명이 되고요. 각각의 값들은 탭을 이용을 해서 구분을 줬습니다. 그리고 아래쪽부터는 이제 데이터가 되겠죠. 데이터를 또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엑셀을 실행을 하고요. 가져오려는 파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선택을 하시려면은 데이터 탭에 있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텍스트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일단 대상이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대상이 되는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텍스트 마법사가 실행이 되는데요. 자, 텍스트 파일 내에 각각의 필드라든지 레코드의 값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 구분 기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 탭 선택을 하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데이터 미리 보기 상태에서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는 마침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가져오는 위치를 지금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워크시트라든지 아니면 새 워크시트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워크시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게 되면은 데이터가 그대로 이동이 되었죠. 자, 이게 이제 뭐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하나의 기능 중에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마지막 레코드, 자, 마지막 데이터 기사 퍼스트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자, 성적표, 원본 데이터가 되겠죠. 자, 원본 데이터에서 수정을 했을 때 과연 엑셀에서도 그 값을 그대로 다시 불러오기가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에서 기사 퍼스트를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데이터에 가시면요.
모두 새로 고침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클릭을 해 보십시오. 클릭을 하시면은 다시 파일을 불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져오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값이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단순히 복사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 그리고 연결, 그리고 속성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자,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 영역이 이게 바깥쪽이죠. 자, 바깥쪽에서는 연결 내에 속성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 영역에서 마우스를 이제 셀에 셀 포인트를 갖다 두게 되면은 속성이 활성화가 됩니다. 속성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값들을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자, 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필드 이름을 포함, 그리고 뭐 열 정렬, 필터, 레이아웃 유지, 행 번호 포함, 셀 서식 유지, 뭐 이런 기타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행 너비를 조정할 수 있다. 자, 행 너비를 조정할 수 있다. 자, 행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다. 행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열의 너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열. 그러니까 필드가 되겠죠. 필드의 이제 너비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행 너비를 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웹페이지에 있는 표를 엑셀에 워크시트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웹페이지, 인터넷 그 웹페이지에서 기본적으로 표를 복사를 해서 엑셀에 붙여넣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기본적으로 가져오기가 가능합니다. 자,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위쪽은 인터넷 웹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기사퍼스트 사이트에서 시험 일정 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사할 대상을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자, 범위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누르고요. C 누르게 되면 복사가 되죠. 그리고 내가 복사할 위치를 시트에서 선택을 하고요. 자, 컨트롤 V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뭐 되돌리기 하고요. 일단 이렇게 뭐 복사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은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키보드의 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우스로 범위 선택을 하고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드랍하는 겁니다. 그대로 끌고 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웹을 선택을 해서 한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웹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 주소를 그대로 일단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동 버튼 누르게 되면은 해당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이 페이지를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다 가지고 옵니다. 자, 값을 다 가지고 왔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1, 2, 3번은 다 해당이 되고요. 자, 홈, 셀, 서식, 시트 이동, 그리고 복사. 말 그대로 이것은 통합 문서 내에 시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 이것을 이동을 하고 복사하는 그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통하여 읽어 드릴 수 없는 데이터는 무엇인가? 모든 데이터들을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호환이란 게 있죠. 호환. 서로 호환이 돼야만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로 가져올 수 있는 파일들 어떤 것이 있는지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당연히 엑셀 파일은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파일도 가능한데요. 자,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자, 네이버에 보면은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기사 퍼스트라고 검색을 했을 때, 뭐 커말 1급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은 네이버 사이트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B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데이터들을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으면은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되돌려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해서 모아둔 것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MS 오피스 프로그램 내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을 읽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쿼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쿼리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OLAP 큐브 파일, 웹, 텍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정도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액세스 맞고요. 그 다음 쿼리 맞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라고 얘기를 했죠.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외부 데이터베이스 사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사용하여 가져온 데이터는 복사되어 가져오는 개념이므로 원본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이것이 반영되지 않는다. 자, 조금 전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모두 새로 고침이라는 것을 이용을 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도 그대로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죠. 외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데이터의 추출 조건을 쿼리로 만들어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다. 자, 그 다음 4번 읽어볼게요. 자, 외부 데이터베이스의 여러 테이블을 조인하여 데이터를 가져와야 할 경우 새 쿼리 만들기를 이용한다. 그래서 쿼리라는 얘기, 조인이라는 얘기, 일단 개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쿼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원본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필터링 할 때, 필터의 개념 아시죠? 필터의 개념하고 같습니다. 쿼리라는 개념 자체가. 내가 가져올 데이터가요. 자, 이름이 있고요. 상품이 있고요. 만일 수량이라는 필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필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량이 300, 400, 500, 600, 700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쭉 레코드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원본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오기도 가능하겠지만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오기를 원하는 경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량이 500 이상인 데이터만 가져오는 경우, 자, 그것을 쿼리라고 얘기합니다. 쿼리를 만들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필터링을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추출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추출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쿼리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맞는 설명이에요. 쿼리 가능합니다. 그 다음 조인 말씀드릴게요. 여기 설명 보시면 테이블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테이블은 표라는 뜻인데요.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냥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표 할 때 표, 그죠? 파일이다. 일단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파일 정도로 해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파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조인한다. 그러니까 연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연결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성적 파일이 있습니다. 성적 파일. 이름이 있고요.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적 파일에는 이름하고 점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을 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채점 파일이 있습니다. 채점 파일에는 점수에 따라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은 합격자 리스트예요. 합격자 리스트. 그러면 이 두 개의 파일을 조인하게 되면은, 연결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분명히 여기에는 A 학생은 60점, B 학생은 50점, C 학생은 40점 이런 내용이 분명히 성적 파일에 있을 거고요. 채점 파일에는 30점은 불합격, 40점은 불합격, 50점은 불합격, 60점은 합격 이런 식으로 이제 합격 여부를 채점할 수 있는 그런 파일이 분명히 그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연결하게 되면은 점수라는 것 가지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점수를 가지고 서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조인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인을 해서 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또 가져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이 맞아요. 쿼리라는 얘기, 조인이라는 얘기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중 외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쿼리 마법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쿼리의 개념은 아시겠죠. 제가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시면은 기타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에.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고 있어요. 자, 선택을 하시면요. 데이터베이스 파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은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일단 그 액세스 파일을 제가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데이터 원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 경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성적표라고 있는데요. 성적표를 선택을 할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법사, 쿼리 마법사라고 실행이 되죠. 자, 쿼리 마법사가 뭐냐 하면은, 일단 쿼리를 만드는 단계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조인하고, 쿼리를 만들고, 결과를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자, 어렵기 때문에 엑셀에서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마법사라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만 클릭하게 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성적 파일에서, 자, 이름하고요. 점수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테이블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열, 행이 아니죠. 행은 레코드입니다. 데이터가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필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필드, 열. 알겠습니까? 자, 이름 필드, 점수 필드를 가지고 와요. 자, 다음 버튼 누르고요. 자, 여기에서는 행의 조건, 그러니까 레코드를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있을 거고요. 점수가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데이터들이 쭉 있는데,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80점 이상이다. 80점 이상인 레코드, 80점 이상인 행만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정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을 가지고 정렬을 하겠다.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자, 다음 버튼 누르시면은 마침 버튼 누르시고요. 위치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 액세스를 선택을 하고, 자, 일단 이 원본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가지고 왔을 때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다 가지고 왔죠. 자, 쿼리라는 것은 조건이 붙는 것이 쿼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데이터베이스 내에 이런 데이터가 있었던 거예요. 이름 필드, 점수 필드가 있었고요. 이런 이름과 점수가 있었는데, 조금 전 우리가 쿼리를 지정을 할 때 어떻게 지정을 했습니까? 80점 이상이라는 조건을 줬잖아요. 그쵸? 자, 필드는 이 두 개의 필드를 모두 가지고 오되, 데이터, 레코드 행을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80점 이상인 경우, 이 두 개의 경우가 되겠네요. 그죠? 이 두 개의 레코드를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가지고 정렬하라,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문제 보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데이터 열을 선택한다. 자, 쿼리 마법사에서 첫 번째 하는 것은 데이터 열 선택하는 거 맞죠? 자, 행이 아니고 열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름이라든지 점수라든지, 그죠? 일단 열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행의 조건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80점 이상이라는 조건 줬고요. 그 다음 정렬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쿼리 마법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 쿼리를 만들 때 통합 문서를 동시에 여러 개 선택하여 만들 수 있다. 자, 통합 문서는요, 여러 개가 안 됩니다. 한 개만 가능해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중 엑셀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가져올 수 없는 형식의 파일은 쿼리 가능하고요, 데이터베이스 가능하고요, 텍스트 가능하죠. 다 보여드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그대로 읽어드린 거 보여드렸고, 조건에 맞는 것만 읽어드린 거 보여드렸고요, 텍스트 파일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한글은 안 됩니다. 4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은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여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마지막 단계이다. 각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쿼리 마법사를 실행을 했을 때 마지막 단계가 이 단계였습니다. 실습을 통해서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에 바로 결과를 넣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로 만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엑셀이 있고요. 그 다음 외부 데이터, 액세스. 자, 액세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서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쿼리 작업을 했었죠.
쿼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만든 결과를 엑셀에 바로 이제 그 데이터를 표시할 경우에는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쿼리 저장이라는 것은 현재 작업한 이 쿼리 작업을 파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파일로 저장을 할 때는 쿼리 저장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데이터 보기 또는 쿼리 편집은요, 엑셀에다가 바로 넣는 것이 아니고요, 창이 하나 뜹니다. 창이 하나 뜨면서 현재 작업한 쿼리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쿼리를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것을 선택을 했을 때, 자, 마침 버튼 누르죠. 자, 마침 버튼 누르게 되면은 데이터 가져오기 창이 뜹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창이 뜨면서 현재 통합 문서에서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 자, 표로 표현을 하겠다, 뭐 픽업 테이블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 워크시트에 넣을 거냐, 기존의 워크시트에 넣을 거냐,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트에다가 표 형태로 많이 넣는다라면은 확인 버튼 여기서 바로 누르시면 되겠죠. 자, 쿼리 저장을 클릭을 했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쿼리 저장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한번 저장하게 되면은 다음에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저장 버튼 누르시면 다음에 그 파일을 불러들여서 그 쿼리 그대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데이터 보기 또는 쿼리 편집을 선택을 하고요. 마침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마침 버튼 누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이런 편집 창이 나와요. 자,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이제 테이블을 이용을 했는지, 자, 어떤 파일을 이용을 했는지 나오고요. 그 다음 조건이 나옵니다. 점수는 80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나오고요. 그 결과도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 쿼리 마법사를 통해서 조건을 줬는데요. 여기서도 바로 조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쿼리 편집이 끝나면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창이 또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자, 엑셀로 바로 데이터를 가져올 거냐, 아니면은 쿼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편집 창을 띄워서 현재 상태를 보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편집을 하고 다시 넣을 거냐, 자,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형태로 해서 저장을 할 거냐, 이것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 첫 번째 것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로 변환시켜준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를 쿼리로 저장하면서, 자, 쿼리로 저장하는 것은 아니죠. 쿼리 저장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2번을 바르게 고치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가 실행되면서 작성한 쿼리 데이터를 불러와 확인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3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를 선택하면 표시 방법이나 위치 지정할 수 있다. 위치 지정할 수 있는 데이터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난다. 자, 어디에 저장을 할 거냐? 새 워크시트에 넣을 거냐? 현재 워크시트에 넣을 거냐? 선택할 수 있죠. 그리고 표 형태를 할 거냐? 뭐 피벗 차트 형태를 할 거냐? 이런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쿼리 저장을 누르게 되면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쿼리 형식으로 이제 바로 저장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또 중요한 기능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픽업 테이블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개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이 픽업 테이블의 기능을 사용을 하는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름, 지역, 그리고 전공, 컴퓨터 일반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어떤 보고서를 만들 거냐면요. 자, 전공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해서 컴퓨터 일반의 점수를 요약하는 그런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결과가 되는데요. 잘 보시면 위쪽에는 이제 지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전공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죠. 자, 이게 행이 되고요. 이게 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들어가는 거고요. 행은 이제 전공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자료,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에서는 모두 이제 필드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죠.
자, 이름, 지역, 전공, 컴퓨터 일반이 뭐 1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의사결정하기 편한 이제 지역별로 해서 전공별로 해서 이제 컴퓨터 일반의 점수가 어떻게 나열이 되는지 그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총 합계가 이렇게 또 표시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계를 또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분석된 자료를 만들게 되면은 이 보고서는 어떤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이제 픽업 테이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 외에도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얼마든지 다양한 모양의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실습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픽업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일단 범위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필드명까지 해서 범위를 일단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하시고요, 삽입에 가시면은, 픽업 테이블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자, 표에 가시면 픽업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선택하십시오. 자, 선택하시면은, 픽업 테이블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창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자, 먼저 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트에 있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외부 데이터를 이렇게 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뭐 데이터베이스도 되고요, 엑셀도 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호환되는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와서 픽업 테이블로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새 워크시트, 그러니까 새로운 워크시트에다가 넣을 거냐, 아니면 기존의 워크시트에 넣을 거냐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고요. 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좀 생소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행과 열, 그리고 어떤 것을 뭐 합계를 구할 거냐 이런 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본 테이블에 보시면은 이름, 지역, 전공, 컴퓨터 일반의 필드가 있었죠. 자, 이 필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보고서는 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행은 전공이 들어갔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은 행 레이블이라고 있습니다. 행 레이블. 자, 여기서 레이블은 필드다, 뭐 항목이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행에 들어가는 것은 전공이 되는 겁니다. 마우스로 쭉 끌어서 놓으시면 돼요. 자, 놓으시면 왼쪽에 보시면은 행 레이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자, 그 다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열이죠. 행열에서 열의 표시를 할 겁니다. 자, 여기에 두시면 되고요. 자, 기본 보고서 형태가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것을 왼쪽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합계, 합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컴퓨터 일반의 합계를 구하는 거죠. 자, 여기다 두시면 돼요. 자, 여기다 두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은요, 보고서 필터에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름은 보고서 필터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서가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는데요. 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이 표시가 되고요. 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표시가 되었는데요. 자, 열 레이블,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은 바로 눈으로 보기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 레이블은요, 지역으로 표시되면 좋을 것 같고요. 행 레이블은 이제 전공으로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픽업 테이블을 만들게 되면은 픽업 테이블 도구라고 메뉴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옵션 탭이 있고요. 디자인 탭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시면은 레이아웃이 있고요.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보고서 레이아웃, 그러니까 보고서의 모양을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을 하십시오. 자, 선택을 하시면은 좀 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이름은 보고서 필터에다가 위치를 시켰죠. 보고서 필터. 자, 이게 전체 이제 보고서가 되는 건데요. 필터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제 필터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만 보고 싶다. 그럼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자, 그 한 사람에 대한 보고서 형식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 인원에 대한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보고서가 바뀌게 됩니다.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과 열, 그리고
보고서 필터를 직접 선택을 해서 얼마든지 다양한 보고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하고, 자, 보세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필터 제거라는 게 뜨는데요. 자, 오른쪽 클릭을 해도, 선택을 하고, 이제 필터 제거를 하시고요. 그 다음 전공하고, 지역을 반대로 이렇게 두셔야 돼요. 그죠? 행과 열을 바꾸어서 이런 형태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선택했던 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메뉴가 바로 뜹니다.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픽업 테이블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엑셀에 있는 기능 중에서 아주 강력한 보고서 만드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픽업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고서 형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행과 열을 바꾸면서 다양하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픽업 기능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화면, 자, 세로로 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가로로 가로로 눕히게 되면은 화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면도 가로에 맞도록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죠. 자, 이것을 픽업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픽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픽업 테이블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명칭 한번 보도록 하죠. 금방 다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보고서 필터 보도록 하죠. 자, 보고서 필터가 왜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보고서 필터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이름이라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보고서 필터 필드라고 얘기합니다. 필드. 자, 필드는 뭐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이 현재 자, 이 픽업 테이블에서 이름이 보고서 필터 필드가 되는 거죠. 자, 2번은 열 레이블이죠. 열 레이블. 자, 열 레이블은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자,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픽업 테이블에서는 지역이 열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레이블은 필드하고 같은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 행 레이블이죠. 전공이 행 레이블이 되고요. 그 다음 값 필드라고 있는데요. 값 필드. 값 필드는 여기서는 컴퓨터 일반의 합계가 되는 거죠. 컴퓨터 일반의 합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값 필드는 여기에 표시가 돼요. 자, 이것을 값 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영역, 이것을 값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데이터가 표시되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각각의 구성 요소를 아셔야 됩니다. 자, 시험에는 하나의 이제 그 픽업 테이블을 주고요. 열 레이블이 지역이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성 요소의 명칭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픽업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시면 보고서 필터 필드는 부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행 레이블은 직위다. 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행 같은 경우에는 직위가 맞네요. 그렇죠? 자, 과장, 대리, 사원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가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김기윤은 사원이며 기본급이 7,000이고 직급수당이 200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김기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명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열이 되겠습니다. 자, 김기훈은 보시면 사원으로 되어 있고요. 합계에서 보시면 기본급이 7,000, 직급수당이 20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에요. 그 다음 갓필드는 성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갓필드가 성명이 아니죠. 갓필드는 여기 보시면은 기본급하고 직급수당이 갓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가 어떤 그 표시가 되는 값들은 항목으로 봤을 때 기본급하고 직급수당을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명이란 것이 틀렸죠. 성명은 뭐죠? 열이죠. 열. 자, 열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뭐 답은 그 여러분들이 그 픽업 테이블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눈으로 보시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픽업 테이블에 대해서 개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픽업 테이블이 나왔는지 한번 보시는 것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직접 실습을 통해서 설명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제가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문제에 맞도록 임의로 만들었고요. 자, 부서명, 직위, 성명, 기본급, 직급, 수당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것을 픽업 테이블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서 열 레이블, 행 레이블 해서 값까지 해서 끌어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에서 바로 끌어다 놓으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 하나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방법은 뭐 실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픽업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옵션이라는 탭이 있고요. 자, 픽업 테이블에 가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자, 옵션 선택을 하시면은 표시라는 탭이 있는데요. 표시라는 탭에서 클래식 보기를 한번 선택을 해 보십시오. 클래식 보기.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자, 보고서의 위치, 그러니까 페이지 필드가 어떻게 되는지, 열 필드, 행 필드, 실제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역이 왼쪽에 미리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마우스로 해서 이동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만들어진 이 영역에다가 그대로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직위는 행이라고 얘기했죠. 행. 그래서 행 위치에다 놓는 거예요. 쭉 보시면은 표시가 될 겁니다. 행 위치에다 바로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 성명 같은 경우에는 열이죠. 자, 열 필드에다가 바로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기본급하고 직급수당 여기에 놓으십시오. 실제 계산이 되는 영역이죠. 자, 이렇게 놓으시면은 실제 문제하고 조금 다른데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열 레이블에 시그마 값 해서 값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것을 행에다가 위치를 이동을 시켜 주십시오. 행에다 옮겨 주시면은 문제와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다음 부서명은 페이지 필드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문제하고 동일하죠. 문제에서는 김나수까지만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뒷부분은 표시가 안 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다음과 같은 픽업 테이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픽업 테이블에 행 레이블로 대출 종류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자, 대출 종류 기간, 아니네요. 설명 잘못되었네요. 그죠? 대출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간. 자, 이 두 개가 행 레이블로 해서 지금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픽업 테이블에 열 레이블로 대출 지점이 선택되어 있다. 자, 열이 대출 종류죠. 잘못 설명을 했네요.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 픽업 테이블의 값 영역에는, 자, 값 영역에는 대출 금액이 설정되어 있다. 값 영역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대출 금액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총합계 옵션으로 열 총합계 표시와 행 총합계 표시를 설정하였다.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4번이 틀렸는데요. 근데 여러분도 보실 때는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죠? 합계가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합계가 아니고요. 요약이에요. 요약. 자,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는 제가 임의로 문제 맞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삽입에 가셔서 픽업 테이블. 자,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각각의 이제 그 공간으로 드래그를 해서 옮기셔도 되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옵션에 가시면은 옵션 선택을 하시고 표시에 가시면은 클래식 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끌어다 놓으셔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하죠. 행은 어떻게 됩니까? 대출 지점이 되겠네요. 자, 대출 지점, 행. 자, 또 하나 더 있었죠. 기간.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대출 종류는 열이 되고요. 자, 대출 금액은 실제 값입니다. 데이터 필드 쪽으로 옮겨주시면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화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총합계 여기 붙었어요. 저 총합계가 여기 붙었는데요. 이 총합계는 자동으로 붙지만은 선택해서 뺄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뺄 수가 있어요. 자, 옵션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업 테이블에 대한 대부분의 설정은 옵션에 가면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요약 및 필터에 가시면은 총 합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행의 총 합계, 열의 총 합계, 이것을 체크를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해제하게 되면은 총 합계가 표시가 안 됐죠. 자, 요약은 표시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옵션에서 그 행의 총 합계,
열의 총 합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림에서, 문제에서는 없잖아요. 총 합계가. 그쵸?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다음 중 피벗 테이블 필드의 그룹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룹 설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룹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기간이 있는데요. 기간이 12, 24, 30, 36, 48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그룹으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룹을 해서 하려면은 해당 필드를 일단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자,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하면은 그룹을 설정하고 해제할 수 있는 바로가기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옵션에 가시면은 그룹에 선택하고 해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 누르시면요. 자, 숫자를 선택을 했을 때 하고 문자를 선택을 했을 때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숫자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선택을 하는데 뭐 1에서 20, 그리고 21에서 40, 41에서 뭐 60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20 단위로 해서. 그럼 시작은 1로 하고요. 마지막 단위는 이제 60이 되겠습니다. 20씩에서 3개의 그룹으로 해서 나눌 겁니다. 단위는 20으로 해서 정하도록 하고요. 자,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십시오. 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에서 20, 21에서 40, 41에서 60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해제를 하게 되면 되돌리게 되는 겁니다. 자, 문자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대구하고 부산을 그룹으로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일단 범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필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데이터를 선택을 하십시오. 셀을 범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오른쪽 클릭을 해서 그룹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룹 1 해서 이렇게 그룹이 나뉘게 됩니다. 자, 개념 아시겠죠? 이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자, 그룹 만들기는 특정 필드를 일정한 단위로 묶어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문자, 숫자, 날짜, 시간으로 된 필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제가 예시는 숫자하고 문자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날짜하고 시간도 가능하다. 자, 이거 숫자적인 개념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능합니다. 숫자 필드일 경우에는 그룹화 대화 상자에서 시작, 끝, 단위를 지정해야 된다 보여드렸고요. 자, 문자 필드일 경우에는 그룹화 대화 상자에서 그룹 이름을 반드시 지정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니죠. 조금 전에 바로 쉽게 그룹화를 시켰습니다. 이름을 지정하지 않아도 그룹 1이라고 표시가 되면서 그룹화가 되었었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그룹을 해제하려면 그룹으로 설정된 영역에 바로가기 메뉴, 자,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보여지는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룹 해제를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자, 맞는 설명이 있죠. 그래서 뭐 숫자, 날짜, 시간 데이터는요, 필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룹화를 할 필드를 선택을 하고 전체적인 범위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시작, 끝, 단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문자 데이터는 조금 다릅니다. 문자는 뭐 시작, 끝, 단위를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룹을 지정할 셀을 직접적으로 블록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의 특징, 직접 실습을 통해서 이제 개념은 여러분들이 잡으셨을 겁니다. 특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각 필드에 다양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행과 열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너,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원하는 형식의 보고서를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별로 해서 집계도 가능하죠. 엑셀 그리고 다른 피벗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외부 데이터 이런 것들을 호환되는 데이터들은 얼마든지 가지고 와서 데이터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을 찾는 겁니다. 피벗 차트 작성 시 피벗 테이블도 함께 작성된다. 피벗 차트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자, 피벗 차트나 피벗 테이블은 같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자, 삽입에 가시면은 아래쪽에 선택할 수 있는 버튼 클릭을 하십시오. 그럼 피벗 차트라고 나오죠. 자, 클릭하십시오. 자, 똑같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전공, 뭐 컴퓨터 일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픽업 차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픽업 차트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픽업 그 테이블이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픽업 차트라는 것은 일반적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차트로 만드는 일반적인 차트가 아니고요. 픽업 테이블에서 만들어지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픽업 테이블이 먼저 만들어지고 차트도 같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만일 픽업 차트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픽업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죠? 테이블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차트가 없어지겠습니까? 자,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삭제를 해도 픽업 차트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픽업 테이블이 없기 때문에 픽업 차트는 아니지만은 일반 차트로 해서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번은 맞는 설명이죠. 픽업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은 테이블도 같이 만들어집니다. 작성되어 있는 픽업 테이블의 레이아웃은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수정할 수 있다. 자, 테이블 수정 가능하죠. 마우스를 이용해서 수정 가능하고요. 작성된 픽업 테이블을 삭제하면 픽업 차트도 삭제된다. 자, 테이블을 삭제하면은 그 차트도 같이 삭제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픽업 차트는 아니지만은 일반 차트로 해서 계속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 픽업 테이블을 작성할 때 데이터로 외부 데이터나 다른 픽업 테이블을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시트에 있는 데이터 외에도 외부 데이터라든지 다른 픽업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일반 차트로 남는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고요. 픽업 차트의 특징 중에서 보시면은 픽업 테이블에서 항목이나 필드에 변화를 주면은 픽업 차트도 변경이 된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가지고 픽업 테이블을 가지고 픽업 차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중 픽업 차트 보고서와 표준 차트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픽업 차트하고 표준 차트의 차이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준 차트라는 것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우리 차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픽업 차트는 픽업 테이블에서 있는 차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거의 같은데 다른 점도 조금 있습니다. 일단 차트의 종류 보시면은 픽업 차트 같은 경우에는 분산형, 거품형, 주식형 차트는 작성할 수 없다. 이게 맞는 설명이에요. 만일 만들려고 하면요.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경고창이 뜹니다. 그래서 만들 수가 없어요. 일단 그 픽업 테이블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성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그런 차트가 있습니다. 표준 차트로는 모든 종류의 차트로 작성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차트 위치, 픽업 차트 보고서는 픽업 차트는 기존 워크시트에 포함하거나 새 워크시트에 포함할 수 있고 물론 그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 표준 차트는 기본적으로 워크시트에 포함된 차트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워크시트에 포함이 되어 있죠. 포함이 되고요. 물론 선택을 해서 새 워크시트에다가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픽업 차트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바로 나오고요. 표준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단은 삽입이 되죠. 워크시트에. 자, 원본 데이터. 자, 표준 차트는 워크시트 셀에 직접 연결된다. 워크시트에 있는 데이터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픽업 차트 같은 경우에는 픽업 테이블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항목 이동 또는 크기 조정. 자, 차트가 있으면은 만약 세로 막대형이라면은 이제 항목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범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표준 차트에서는 그림 영역, 범례, 차트 제목 등을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픽업 차트 보고서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닙니다. 픽업 차트도 동일하게 각각의 이제 항목들을 이동하고 크기 조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네요. 다음 중 픽업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픽업 차트는 픽업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는 만들 수 없으며 픽업 테이블과 픽업 차트를 함께 만든 후 픽업 테이블을 삭제를 하면 픽업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된다. 다음 중 픽업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도록 하죠. 픽업 차트는 픽업 테이블을 만들지 않고는 만들 수 없으며 픽업 테이블과 픽업 차트를 함께 만든 후 픽업 테이블을 삭제하면은 픽업 차트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 이거 맞는 설명이 있죠. 일단 픽업 차트라는 것은 픽업 테이블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픽업 테이블이 자동으로 같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삭제하게 되면 테이블을 삭제하게 되면은 차트는 일반 차트로 해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픽업 테이블은 현재 작업 중인 워크시트나 새로운 워크시트에 작성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픽업 테이블에서는 엑셀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새로운 대화형 테이블을 만드는 데 사용하며 외부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는 호환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보여드렸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틀렸네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은 픽업 테이블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차트를 작성하며, 자, 다양한 차트를 작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픽업 테이블에서 항목을 숨기거나 자세히 나타내거나 필드를 재배열하면은 차트가 변경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픽업 테이블의 어떤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가 있고요. 바꾸게 되면은 픽업 차트가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픽업 차트가 있고 이제 픽업 차트가 있고 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자, 테이블에서 한번 정렬을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정렬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에 픽업 차트도 거기와 동일하게 자동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4번에 차트가 변경이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재배열을 하게 되면은 변경하거나 재배열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요약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여러분들 실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번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